안녕하십니까, 지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윤명진 디렉터에 관한 무서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키리의 미약 사건 이후 던전 앤 파이터 역사상 최악의 똥을 싸고 간 최악이자 최강 공포의 디렉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당시 플레이하셨던 분들에게 PTSD가 올지도 모르니 시청에 주의해 주세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대표적인 망 컨텐츠인 마수부터 형편없었지만 할렘 업데이트 이후 최초의 공중전이라고 출시된 주간 던전 테이베레스. 출시 전 유저들은 최초의 공중전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행복 회로가 불타다 못해 터져버렸는데, 뉴스가 흘러나올 대로 흘러나온 유저들에게 공개된 테이베레스의 실체. 유저들의 환상은 가뿐히 박살났다. 엉성하게 날아오는 잠목, 팔레트 스왑으로 만들어진 네임드. 그마저도 네임드가 단 3마리. 정말 못됐어. 불합리하고 역겨운 패턴들 때문에 딜찍누 밖에 답이 없는 이 상급 던전을 유저들은 마주하게 된다. 최초의 공중전이라는 뇌전은 유저들에게 오지게 돌려 까이고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디렉터가 교체되면서 기록 말살과 함께 실종된 그였지만 던파 발굴단에 의해 그가 남긴 잔재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곳엔 그가 이시스 레이드를 기억할 당시의 도트들이 남아있었는데, 무언가 엉성하고 사도라는 이름이 전혀 들지 않는 호식이 한 마리 치킨이었다. 심지어 몇몇 네임드들은 팔레트 스왑이었다고 한다. 이 내용을 본 강정호 디렉터는 댐을 감지하고 갈아엎어서 지금의 이시스 레이드가 탄생했다고 한다. 일단 최종 보스인 마수 던전은 디저트로 제쳐두고 할렘 업데이트로 할렘 에픽 장비가 추가되었는데, 이 장비들을 파밍하기 위해서는 11주 동안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가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장비들은 큰 결함이 있었는데, 일단 장비들의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구졸업 장비보다 구렸고, 상위 장비인 테이베레스 에픽 장비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도 아니었으며, 테이베레스 장비를 갖추면 바로 버려지는 장비였기 때문에 금마블을 해주기도 아까웠다. 결국 파밍하고도 테이베레스를 돌 수 없어 쩔을 받아서야 했던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펼쳐졌다. 테이베레스 던전도 문제가 많았는데, 일단 하루에 3번씩 주 12회까지 입장이 가능했고 3주의 기간으로 한 부위 정가가 가능했다. 거지같은 패턴의 네임드 3마리를 잡는 단순한 컨텐츠를 반복적으로 돌아서 11부위 전부 파밍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에 많은 유저들은 이탈하기 시작했다. 댐을 감지한 욱시바는 결국 파밍 완화를 해줬는데, 그마저도 파밍 기간이 헬 파밍 없이 33주 정도나 되는 무간지옥이었다고 한다. 마수 던전은 김성욱 디렉터가 처음 들고 나온 히든 카드로 2017년 던패에서 공개됐다. 사도보다 강력한 존재라는 뜬금포 없는 설정, 세계관을 파괴하며 등장한 마수 던전. 페이지 클리어 시마다 얻는 주화로 액세서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었고, 클리어 시 보상으로 계정기속 항아리를 준다는 소리로 유저들의 어그로를 끌었지만, 마수 출시 당일 마수 던전에 도전한 유저들은 정신나간 난이도로 극찬을 하게 되는데, 정신나간 피통과 한방에 골록하는 데미지, 그리고 3분밖에 안 되는 제한 시간, 깨라고 만든 건 맞는 건지 의심이 드는 악랄한 수준의 던전이었다. 문제는 지속될 메타로 바뀌면서 직업 간의 밸런스가 무너져버려 페이지마다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로, 이는 욱시바가 악의적으로 스펙 경쟁을 부추긴 걸로 보인다. 그렇게 아무도 라스트 페이지를 못 깰 것이라 생각한 오만한 욱시바에게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데,
어느 날 김성욱이 깨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마수던전을 최초로 클리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특정 사기 직업으로 이루어진 파티로 클리어함에 따라 계정기속 항아리를 따내게 되었다. 이후 그들은 달마다 계정기속 항아리를 독식하고 고페이지절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다. 그 불합리함으로 유저들의 불만은 결국 폭발해버리고 마는데, 특히 그중 압도적인 평타 지속기를 보여주었다. 커맨더가 따가운 주목을 받던 가운데 그들의 평타 발사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게 된다. 한치의 떨림 없이 발사되는 평타에 유저들은 그들이 사람이 아닌 것에 의심과 논란이 터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퀵키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게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던 중 공지사항의 퀵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올라온다. 유저들은 그들이 됐음을 확신했었던 것과 다르게 공지사항에는 증거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개소리로 퀵키 사태의 주범들은 처벌 없이 넘어갔고, 소름 돋게도 지금도 잘만 플레이 중이라고 한다. 더 무서운 사실은 그날 직후 퀵키를 사용한 유저들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킨 후 퀵키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를 받은 뒤 제재를 풀어주어 불량 유저들을 선처해줬다고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한순간에 뉴비가 되어버렸어요. 유저들은 그 무간지옥 같았던 루크레이드 마수 던전을 통해 꾸역꾸역 장비 업그레이드를 완성시켰고, 루크레이드에 이어 마수 던전까지 업그레이드 메타였다 보니 유저들은 장비에 거리낌 없이 투자하였었다. 하지만 할렘 업데이트 때 사용하던 장비들은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개같은 리셋 선언으로 그들은 한순간에 뉴비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유저들을 더 열받게 만들었던 이유는 세라샵에서 바이브 증폭기 주머니를 판매하여 유저들의 증폭을 유도하고 시크릿 골드 딜로 강화, 증폭과 관련된 아이템을 판매하여 강화 대란으로 유저들의 골드를 회수하였으며, 에픽 로드로 유저들의 초대장 소모를 유도하여 봉인된 자물쇠로 황금 증폭서를 불어 재활을 회수를 위한 막판 스퍼트를 시전한 뒤 단 2개월 만에 리셋을 때려버린 악마도 극찬할 법한 만행을 이 돼지 새끼는 뻔뻔하게 저지르고 만다. 유저들의 분노는 절정에 치닫아 김성욱 암살조를 편성하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성욱 본섭 패치 전날 도계자를 박으며 급하게 장비 액세서리와 보법기 부위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게 변경해준다. 던파의 수명을 왕창 갉아먹고 유저 상대로 사기에 가까운 장난질을 치다 역풍을 쳐맞아 최초로 1년도 안 돼서 잘린 디렉터 욱시바. 현재 그의 기록은 말살되어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 수 없지만 비밀리 개발자 팀에서 일하고 있을 거라는 괴담이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뿐이었다.